10월 23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 이유를 갖다 놓고 보면 일단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5,545계약의 선물을 순매수를 했죠. 자, 외국인은 12월 물에서는 선물에서 15,000계약 정도의 누적 순매수를 아직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이러한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 비차익으로는 3,926억이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는 4,457억 원의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으로 연결됐고, 삼성전자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갖다 놓고 보면은 오늘 반등을 시도하면서 5일2평선의 회복을 시도를 했어요. 물론 5일2평선 위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종가에서 5일2평선 쪽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장중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순매수로 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마감되고 나니까 순매도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구간에서만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표시가 돼요. 근데 창구상으로 보면 외국계 창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장 마감되고 나서 보면 순매도예요. 그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은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어떤 조건, 요거는 만족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과 같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고 삼성전자가 반등했던 모멘텀, 기반은 뭘까요? 결국은 관악폭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어제 종가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제 12개월 후행 PBR이 0.9배였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관악폭 영역이다라고는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관악폭 영역에 들어오면 일단 이렇게 뜨는 시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관악폭으로 뜰 때는 어떤 모멘텀으로 뜰 때는 어떤 재료가 있고 모멘텀으로 뜰 때는 반등 이외에 어떤 반전의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단순하게 관악폭으로만 반등한다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제한적인, 그러니까 저항이 또 있는 거죠. 반등이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는 관악폭의 성격에서 반등을 시도했던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제한성은 위로는 좀 갖고는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반등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21 이평선 과연 다시 회복을 해서 21 이평선을 회복을 해서 위로 다시 지지로 전환시킬 수 있겠는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는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억지로 조금 떠밀려서 올라왔어요. 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반등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반등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좀 따라오는 성격이었거든요. 아울러서 일단 21이평선하고의 어떤 위치를 놓고 보더라도 21이평선 아래에서 반등이잖아요. 따라서 코스피가 먼저 21이평선을 회복해서 지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거를 후속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뭐 다 아시다시피 5일2평선을 회복을 하고 지지로 돌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나와야 이제 조건이 만족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조건까지는 우리가 오늘 반등을 했더라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수가 좀 살아나고 반도체가 좀 살아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1차적으로는 패턴이 살아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밑으로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왔던 종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방어되어 있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반도체에서 패턴상으로는 선도성 종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악폭 종목, 예를 들어서 원익 QNC 이러한 종목들,
원익 QNC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저점을 낮추다가 관악폭에서 반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악폭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5일2평선을 일단 회복을 해주면서 5일2평선을 지지로 전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5일이 관악폭에서, 즉 저점을 낮추다가 관악폭에서 반등 시도한 종목들 중에서는 5일2평선을 회복으로 마감한 종목을 우선 추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5일2평선을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종목으로 압축 선별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5일선 깨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죠? 이런 매매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2차 전지도 반등을 했어요.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5일2평선을 역시 회복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추려주시고, 거기에서 5일2평선을 오늘 이후에 지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종목으로 일단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2차 전지도 이런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여전히 20일 2평선 우에서 움직였죠.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대치가 살아있는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일 2평선을 지지하고 있는 선에선 말이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데다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 욕구가 증가되면서 매물이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지금 같은 수급에서는 2개 이상의 섹터가 동시에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반등하니까 바이오로는 매물이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는 다시 매물이 나오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바이오 쪽은 종목을 역시 선별을 해 주셔야 돼요. 매매 종목을 선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선별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5일2평선을 지지로 유지하는 종목. 둘, 돌파했던 정고점을 다시 하향하지 않고 지지로 지켜주는 종목. 알았죠? 그 두 가지 조건의 종목으로 바이오는 선별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모처럼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일단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하루였는데, 후속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장에 다시 또 출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